걷기가 뱃살을 빼는 데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연구 결과들은요, 뱃살에 지방을 태우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특히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집에서 적어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들입니다. 제가 3단계로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저녁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안 드시냐고 했더니 나이가 드니 뱃살이 너무 찌고 안 빠진다고 밥을 굶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면 왜 뱃살이 잘 안 빠질까요? 왜 어머님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물만 먹는데도 살이 찐다. 에이, 근데 정말 물만 먹는데 살이 찌겠어요? 왜 어제 저녁에 그 식사하시고 나서 맥주에 그 치킨 농담이고요. 오죽하면 나이살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연세가 드시면 살이 잘 찌고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웨덴의 실험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팀은 30세에서 35세 사이의 건강한 여성들의 지방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13년 후에 그들의 지방세포를 다시 채취해서 지방 분해 능력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지방의 분해 능력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거죠. 지방세포는 지방의 저장고입니다. 이걸 지방으로 저장했다가 몸에서 필요로 할 때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써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쓰는 기능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장 호르몬의 감소 또는 성호르몬의 감소 또한 나이가 들면 자꾸 살이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에는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지만 성장이 끝난 성인의 몸에서는 근육량의 유지뿐만이 아니고 지방을 분해하고 전신 골고루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30대 이후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면요, 지방이 사지 말단으로 골고루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부에 살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고요. 복부 중에서도 특히 내장 주위에 축적이 돼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정말로 나이살이라는 것이 있긴 한 거군요. 그럼요. 뱃살이 보기에도 안 좋긴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이렇게 뱃살이 자꾸 찌면 다른 병이 온다고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걱정이 될 만하시죠.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뱃살이 찌면 심각한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뱃살도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가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뱃살이 찌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뱃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지방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장은 아니고 피부 바깥에 쌓인 피하 지방입니다. 그럼 내 뱃살이 내장 지방인지 피하 지방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본인의 뱃살이 내장 지방인지 피하 지방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요, 천정을 보시고 누워서 가볍게 무릎을 세운 상태로 배의 모든 힘을 풀어보세요. 양손으로 배꼽 주위살을 만져보시는 거예요. 피하 지방형 비만은 이렇게 살이 뭉텅이로 잡히고요, 내장 지방형 비만은 피부만 잡히죠. 그리고 이렇게 배를 눌러보시면 피하 지방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뱃살이 물렁물렁하고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뱃살이 딱딱합니다. 배의 형태를 보고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윗배는 들어가고 아랫배만 볼록 나왔다면 피하 지방이 쌓이고 있는 단계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배에 공이 들어간 것처럼 배 전체가 둥글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내장 지방까지 쌓였을 확률이 크고요, 또 배꼽을 중심으로 윗배 아랫배가 모두 나와서 불룩불룩 접힌 뱃살을 지니고 있으시다면 이거는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모두 쌓인 상태입니다. 또한 허리둘레를 확인해도 내장 지방이 쌓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줄자로 배꼽 주변의 살집이 가장 두꺼운 곳 둘레를 쟀을 때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내장 지방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입는 바지 치수로 계산을 해보면요, 남성은 35인치 이상, 여성은 33인치 이상 옷을 입으신다면 내장 지방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둘 다 문제가 되지만 심각한 건 사실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인슐린 저항을 증가시키는 사이토카인을 생성하기 때문에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여서 이상 지질 혈증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상 지질 혈증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이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이거를 고지혈이라고 불렀었는데요, 2007년부터는 정식 명칭이 이상 지질 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많은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서 인체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살이 찌니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분들 사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느낌적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녁도 굶으시지만 걷는 게 뱃살 빼는 데 좋다고 하루 30분 이상은 꼭 걸으시거든요. 네. 무릎이 안 좋아서 많이 걷는 걸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꼭 걸으시는데 살이 너무 안 빠진다고 고민을 하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걷기입니다. 하체에 근력을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걸으면서 뇌도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걷기가 뱃살을 빼는 데에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냥 걷는 것은 저강도 운동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크게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강도 운동이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범위의 운동으로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이에 해당됩니다. 중강도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를 유지하는 운동으로 헬스,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과 같은 것들이고요. 고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최대 심박수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운동으로 마라톤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동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건 저강도 운동이고요.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한테 말은 할 수 있는데 좀 힘이 든다, 이러면 이건 중강도 운동이고요. 운동을 하면서 옆 사람한테 말하기가 힘들다 하면 고강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 결과들은요, 뱃살에 지방을 태우려면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걷기로는 사실 옆 사람과 말을 하기 힘들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것만으로는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정말 마라톤만큼 힘이 드는 고강도 운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요, 이런 강도 높은 운동들을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릎과 허리가 아픈 분들도 할 수 있는 뱃살 빼는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뱃살을 빼시려면 사실은 고강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차서 옆 사람과 말을 나누기 힘들 정도의 운동이죠. 하지만 고강도 운동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뱃살을 빼시려면 최소한 중강도 운동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중강도 운동도 사실은 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시면 사실 쉽지가 않죠. 밖에서 천천히 걷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에서 적어도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들입니다. 이 의자에서 앉아서 하면 뭔가 좀 쉬울 것 같고 땀도 전혀 안 날 것 같고 그렇지만요, 지금 저랑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요, 상당히 땀나고 숨찹니다. 그래서 뱃살 빠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시니까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3단계로 운동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걷기예요. 그냥 평지에서 걷는 게 아니고 의자 위에서 걷는 겁니다. 이것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되거든요. 팔 움직이시면서요,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데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는 빠르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에 무리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요, 이 다리가 움직여지면서 복부의 근육도 움직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걷던 속도보다는 좀 빠르게 걸어주시고 팔은 실제로 걷듯이 좌우로 좀 힘차게 흔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느냐? 땀이 날 때까지 하면 가장 좋겠죠. 뭐 그렇다고 이거를 막 여기 앉아서 걷는 거를 30분씩 하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통 5분 정도 하시면 충분히 땀이 납니다. 5분 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그냥 밖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리를 들어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려고 하면요, 다리를 요 정도 들어서는요, 절대 박수가 안 쳐지거든요. 번쩍 드셔야 돼요. 요렇게 번쩍 들어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 지금 땀이 나려고 그러거든요. 몇 번 안 했는데. 자, 요것도 본인의 체력이 닿는 데까지 사실 5분 유지하기 힘듭니다. 2분에서 3분 사이만 해도 땀이 쩔쩔 나실 거예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여기서 조금 더 다리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손하고 왼쪽 발끝을 닿도록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거는 3단계라서 이전에 했던 1, 2단계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다리를 더 끝까지 들어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복부의 근육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몇 번 해보시면 숨이 벌써 차고 저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기왕이면 손을 내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허리 굽히지 마시고 다리를 올려서 손은 수평으로 뻗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찍어서 올라오도록 해주시면
이 세 가지를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무릎이 아파도요, 이렇게 앉아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뛸 때마다 무릎에 조금 무리는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전혀 무리 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실내에서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뱃살의 지방을 태우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이 유독 더 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나오는 배, 참 신경이 쓰이시죠? 자꾸 체중이 늘어나고 배가 나오면 일단 무릎이 불편합니다. 늘어난 몸무게를 지탱하느라 고생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허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허리, 무릎과 같은 관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내장 지방이 쌓이면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죠. 배가 나오면 여기저기 아픈 걸 알면서도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앉아서 하는 뱃살 빼는 운동들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